저희 수의사 같은 경우는 정말 중환자가 오게 되면 뭐 3, 4일 집에 못 가고 밤새서 계속 보고 돌아가면서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 이제 병원 좀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병원에서 막 떠다녀요, 저희 수의사들은. 축연은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순해요. 그래서 정말 걔는 여기가 거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걔를 이렇게 저희가 처치하고 있는 동안 꼬리를 막 흔들면서 저희한테 막 너무 그 애정을 표현했죠, 걔가. 이제 진짜 위중한 애들한테 쓰고 걔네들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에 이게 쓰여지는 걸 보면서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응급중환자의학과의 한현정 교수입니다. 지금 응급의학센터에서 근무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저 2016년 9월에 임용이 됐으니까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지는 이제 5년 넘어가죠. 동물응급의학센터는 뭐 하는 데지? 동물을 안 키우시더라도 응급의학센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초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응급중환자의학이에요. 그래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 그래서 어떤 기존에 치료받던 질환 아니면 또 새로운 생긴 질환으로 인해서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크리티컬할 때 굉장히 위중한 상태일 때 인텐시브 케어, 우리 왜 ICU라고 하잖아요. 집중치료실. 이렇게 집중치료가 필요한 애들이 오는 곳이 응급중환자의학과죠. 그렇죠. 외상 환자도 많고 꼭 외상이 아니더라도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질환이 갑작스럽게 악화가 된다거나 해서 응급이나 이제 집중치료가 필요할 때 많이들 오시죠. 그래서 뭐 외상도 있고 빈혈, 뭐 종양, 뭐 신부전 뭐 굉장히 다양해요. 오시는 환자의 그런 질환 그룹들은. 사실 뭐 어리고 건강한 아이들한테서는 정말 외상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일은 특히 별로 없지만 이제 내 강아지가 저도 노령견을 키우고 있지만 중노령이 지나간다, 중노령에 해당된다 할 때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항상 봐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중환자, 즉 죽느냐 사느냐, 당장 죽을 수 있느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호흡하고 순환, 즉 심장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호흡 패턴이라든지 평소에 호흡 패턴을 잘 봐주시고 갑작스럽게 숨을 가쁘게 쉰다거나 숨을 노력성으로 쉰다, 힘들게 쉰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지나치게 깊이 또 아니면 지나치게 얕게 쉰다거나 뭐가 됐든 호흡 패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게 상당히 지속이 되게 되면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바로 디텍할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엑스레이를 찍고 뭐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 같은 거를 해야 정밀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집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건 애기가 갑자기 창백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애기들은 이제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이 손가락을 대보시면 이제 사람들 여기에서 동맥 느껴지는 것처럼 그 펄스가 느껴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평소에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 약해졌다거나 평소보다 뭔가 좀 이상하다거나 뭐 평소보다 좀 창백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청진기는 안 갖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 저희 고양이 항상 이렇게 저희 고양이가 심장병이 있어서 청진기가 물론 저희 집에는 있긴 하지만 없을 때는 귀를 갖다 그냥 대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흉곽 있는 쪽에 이 겨드랑이 뒤쪽에다가 귀를 갖다 대보셔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지 않는가. 보통은 두근두근 이렇게 깔끔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뭔가 슉슉 이런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리지 않나? 이런 거를 조금 집에서 자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집에 저랑 동생이랑 이제 막내 동생, 강아지 이렇게 3명이 항상 같이 있었던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사랑과 그런 집착은 대단했지만 뭐 굳이 내가 수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강아지가 너무 좋다 정도였는데 사실은 수의과 대학에 간 거는 수능 점수 맞춰서 갔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되게 힘든 과예요. 그래서 사실 수의사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희 수의사 같은 경우는 정말 중환자가 오게 되면 뭐 3, 4일 집에 못 가고 밤새서 계속 보고 돌아가면서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 이제 병원 좀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병원에서 막 떠다녀요, 저희 수의사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힘든 부분은 아니고요. 힘든 부분은 이제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해드리려고 해도 대부분 중환자나 안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항상 예민해져 있으실 수 있고 서운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납득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원망을 하실 때 그럴 때 참 심정적으로 힘들죠. 한 번은 제가 교수 되기 전에 저는 밖에 동물병원에서 외과 원장을 했기 때문에 외과를 했거든요. 한 번은 투견이 온 적이 있는데 불법이잖아요. 근데 뭐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투견은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순해요. 그래서 정말 걔는 여기가 거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걔를 이렇게 저희가 처치하고 있는 동안 꼬리를 막 흔들면서 저희한테 막 너무 그 애정을 표현했죠, 걔가. 보호자가 왔을 때 솔직히 너무 싫었는데 보호자는 투견의 보호자니까 사실 좋은 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보호자가 더군다나 걔를 이제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걔는 그냥 하나의 사업 수단이니까 질질 끌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되게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일단은 지금 응급중환자의학과가 저랑 수의사 5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응급의학과라는 건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병원 응급실 가면 닫혀져 있지 않잖아요. 365,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스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응급중환자의학과 수의사를 충원을 해서 이제 사람처럼 365, 24시간 이제 충분히 양질의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헌혈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헌혈 센터를 이제 런칭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후원하에 이제 건국대학교와 현대자동차가 같이 이제 반려견 헌혈 센터를 반려동물 헌혈 센터를 이제 설립할 계획 중에 있어요. 뭐 에피소드로 하면 저는 헌혈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종양 환자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말기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빈혈이 심해지는데 A가 혈액형이 좀 특수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혈액형을 썼다가는 정말 수혈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당장 수혈을 해야 되는데 걔의 그 특수한 사람으로 치면 O형 같은 혈액이죠. 그 혈액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지 하고 저희 헌혈견 리스트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이 혈액형을 가진 이제 강아지가 당장 와서 좀 헌혈을 할 수 있는지 3분이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걔한테 수혈을 해주고 갔어요. 정말 응급처치, 응급의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못 살리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혈이에요. 저희 그 헌혈 프로그램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이게 저희 그 인스타그램이고 여기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이제 헌혈을 한 애들을 저희가 항상 업로드를 해드려요. 업로드를 해드리고 왜냐면 저희는 얘네들을 슈퍼 히어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진짜 슈퍼 히어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 히어로들이 이미 저희는 상당히 몇십 마리 이상 이제 있고 항상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에서 제작한 스카프라든지 이걸로 얘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다른 강아지들한테 리스펙 받을 가치가 있다 얘네들은. 그래서 항상 이거를 표현을 해드리고 줄에도 항상 표시를 해드리고 저는 사실 응급중환자의학과 교수로 이 과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테일한 응급중환자 케이스들도 굉장히 보람이 되지만 이렇게 헌혈 그래서 이 헌혈을
보호자분들은 헌혈하고 가시지만 저희는 이 혈액을 쓰잖아요. 또 이제 진짜 위중한 애들한테 쓰고 걔네들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명을 다시 이 살리는 일에 이게 쓰여지는 걸 보면서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가능하면 수의사들은 반려동물을 다 키워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마음에만 끌려다니면 안 되고 결국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찾되 그렇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결국엔 뭐 상투적인 얘기지만 최선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마음이랑 따뜻한 마음과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항상 잘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